수소와 전기 트럭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의 내 디젤 트럭의 중고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2, 3억의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의 시대가 올 건지, 디젤 트럭은 정말 고철로 남을 건지, 이제 더 이상 내 트럭의 중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트럭의 앞방은 누가 책임지지? 하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기로 갈 건지 수소로 갈 건지. 그러기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없고요. 또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디젤 트럭이 아마도 여러분의 마지막 디젤 트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국내 상용차 시장 최초로 대형 전기 트럭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23년 내년에 투입을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볼보 트럭은 300km 가는 대형 전기 트럭을 23년 국내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다소 300km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주행 거리가 다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40kWh라고 하는데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734마력. 마력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 공도에서 높은 마력 차량으로는 스카니아의 V8 770S 770마력이 있고요. 볼보 FH 750 모델이 있는데 거의 준하는 마력이네요. 전기 트럭 마력수 좋아요. 토크 좋아서 스타트 좋고요. 그리고 실내 상당히 조용합니다. 전기 트럭도 타봤고 수소 전기 트럭도 타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신세계예요. 한번 타보면 더 이상 디젤 트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300km 주행거리가 아쉬울 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제로 선언에 발맞추어 모든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그래서 수소를 선택을 했고요. 볼보는 과감하게 전기를 선택한 거죠. 볼보 트럭은 전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FH, FM, FX, VNL 모델, 물론 FL, FE 모델까지 이미 전 디젤 라인업의 볼보 트럭 라인업을 전기 트럭 라인업으로 이미 세대 교체를 하고 말았어요. 이미 유럽에는 상용화가 되어 많은 전기 트럭이 볼보의 전기 트럭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에 대한민국의 대형 전기 트럭을 도입을 한다. 라고를 했는데 다소 300km 주행거리는 아쉽지만 아마 이 주행거리는 계속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행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프라 구축이 문제죠. 우리가 이 큰 대형 트럭을 마음 편히 세워놓고 충전을 해야 되고 또한 일회 충전 시간이 상당히 짧아야지만 우리 트럭커분들의 운유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또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는 31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비롯해 물류 거점 및 트럭 밀집 지역 인근의 제휴 충전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반 준비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히 충전소를 몇 군데 어떻게 설치한다라는 내용은 다소 빠져서 아쉽긴 합니다. 과연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의 구축은 향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휴게소에 우리 트럭커분들 잠을 자기 위해서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데 과연 그렇다면 충전할 공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기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트럭이라고 다른 거 있어 승용차처럼 충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혹시 제 방송 들으신다면 지금부터 빨리 고민하십시오. 그래도 늦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미래의 트럭은 수소가 될까 전기가 될까? 전기 트럭의 무게와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없고 수소 트럭의 수소의 충전소에 또한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한판 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쪽으로 분명 기울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수소 쪽으로 기울었을 때 약간 현대가 수소로 갔기 때문에 기타 지금 수입 트럭들은 수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볼보 벤츠 200호 만트럭 스카니아는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대형 트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마 글로벌적인 기업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전기 트럭의 선두주자는 볼보임에 틀림없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세미트럭, 세마트럭을 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세미트럭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전기 트럭 테슬라에서 나오긴 하는 겁니까? 많은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어 놓고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공지해 놓고 또 하나는 제로백도 훌륭하다. 짐을 싣고서 더 이상 허덕이지 않아도 돼. 디젤 트럭처럼. 그리고 잭나이프 현상도 없어 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간 우린 이렇게 해서 늦었어 라는 핑계와 함께 나오긴 할 겁니다. 미국의 물류를 80%가 트럭이 담당하고 있는 이 달콤한 시장을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놓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면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테슬라의 세미 트럭, 볼보 전기 트럭과 현대의 수전기 트럭까지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요. 정말 그때 되면 또 볼만하겠죠. 이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전기 트럭은 이런 거야 하며 볼보 전기 트럭의 주행 거리와 배터리 무게를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럴 만한 이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 트럭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당분간은 수소 전기 트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기 트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배터리 무게입니다. 배터리 무게 우리가 한번 충전해서 300km, 400km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무게가 적어도 10톤에서 1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 차의 공차 중량이 20에서 25톤 정도 되면 40톤 기준 대형 트럭이라면 내 차의 짐을 10에서 15톤 정도밖에 실을 수 없는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 트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터리의 무게입니다. 충전소 충전 시간도 문제가 되지만 충전 장소도 문제가 되겠죠, 트럭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형님도 세미 트럭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마 이 배터리 무게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의 무게가 해결이 되면 전기 트럭의 주행 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2024년 내후년입니다. 더 이상의 포토와 봉구를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 중단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디젤 트럭 엔진의 생산 중단이죠. 그렇다면 1톤 트럭의 대체 연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LPG 1톤 트럭 나오고 있죠. 전기 트럭도 이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트럭과 LPG 트럭의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디젤 트럭의 판매량은 점차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형 트럭이 겪어야 할 일들을 1톤 트럭이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트럭 시장, 물류 시장을 우리는 다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소와 전기차의 팽팽한 승부가 패권을 놓고서 상당히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럭 시장이 수소로 가느냐, 전기로 가느냐, 아니면 둘 다 가느냐, 아마 이 추이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액시언트 퓨어셀 수소전기 트럭의 트랙터 모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수소전기 트럭의 경쟁사로는 미국의 니콜라 수소전기 트럭이 있죠. 최근에 전기 트럭을 먼저 개발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전기 트럭과 수소전기 트럭 둘 다 개발하겠다라는 니콜라의 야심찬 포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볼보 전기 트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럭커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이런 보닛형 타입의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온라인으로 친분이 있으신 우리 텍사스 트럭커님도 미국에서 VNL 디젤 트럭을 타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텍사스 트럭커님 우리 김도영님을 만나러 텍사스로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 트럭커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23년 볼보의 전기 트럭도 출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수전기 트럭 액시언트 퓨어셀 모델 대형 트럭도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전동화 모델의 트럭의 싸움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액시언트 수전기 트럭의 베이스가 되는 풀체인지 모델은 2024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누가 정답일지 모르는 해답이 없는 싸움, 누구나 처음인 이 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진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전 세계는요. 그래서 현대와 니콜라처럼 전기와 수소를 같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 소형과 중형 트럭은 전기, 중형과 대형 트럭은 수소, 이런 식으로 중형은 수소와 전기 같이 겹치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서 라인업을 구성을 했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소형은 전기, 중대형은 수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배터리 전기 트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의 공차 중량, 기본 무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또한 충전 시간이 수소전기 트럭보다는 좀 더 길죠.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이 길죠. 그래서 둘 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문제점, 단점을 갖고 있지만 충전 시간과 차량 무게에서 배터리 차량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전기 트럭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보 미안해, 이렇게밖에 형이 얘기를 못해서 볼보 좀 미안해. 그리고 한 가지, 전기 트럭의 공차 중량을 좀 공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트럭커분들이 몇 톤의 짐을 실을 수 있는지 답이 나온다니까. 이 전기 트럭 출시는 되는데 왜 공차 중량, 배터리 트럭의 공차 중량 무게를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니? 300km 가는데 막 15톤 막 이런 거 아니야, 배터리 무게가?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공차 중량 무게 중요합니다. 전기 트럭 사기 전에는 공차 중량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죠. 수전기 트럭의 공차 중량은 얼마야? 액시언트 퓨어셀 기준 제가 수전기 트럭 촬영했을 때 연구원한테 물어봤더니
디젤 트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공차 중량은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상황이에요. 전 세계는 탄소 제로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DPF와 SCR 장치로 탄소를 저감할 수 없게끔 디젤 엔진은 이제 거의 극한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SCR 장치와 DPF를 건드렸다가는 차가 아마 폭발을 할 거야.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디젤 엔진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동화 모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동화 모델의 선택지는 수소, 전기, 뭐 LNG 정도도 있는데 LNG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수소와 전기 트럭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수소 살까 전기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트럭에 늘 앞방을 해결해주는, 다음 트럭을 살 때 앞방을 해결해주는 이 앞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방이란 전문 용어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트럭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 가격을, 중고차 가격을 갖고서 이제 다음 트럭 신차에 계약금, 성금을 이제 입금을 하는 걸 이제 앞방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내 디젤 중고 트럭, 내 디젤 트럭을 사줄 사람이 중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동화 모델이 오고 점점 법과 규제가 심해지고 도심도 들어갈 수 없고 디젤 트럭이 갈 수 있는 지역도 점차 줄어들 거고요. 정부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등등의 많은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디젤 트럭 이거 어떻게?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시죠. 디젤 트럭 중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던가. 그리고 전기차, 승용차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많은 정부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이 나왔었죠. 분명히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도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을 받고 첫 차로 수소나 전기 트럭으로 옮겨 타고 디젤 트럭을 빨리 파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할부가 오래 남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팔기도 애매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디젤 트럭 끝까지 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충전 시간과 충전 인프라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 규제와 법규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 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전동화 모델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기차를 빨리 바꿔야 될지, 아니면 내 지금 디젤 트럭을 좀 더 쭉 오래 타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 디젤 트럭에 올라타 디젤 트럭을 최대한 오래 타든지. 왜? 지금 디젤 트럭이 가장 편하거든요. 주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나 전기 트럭과 수전기 트럭을 한번 여러분들 타보시면 또 반대로 디젤 트럭으로 옮겨가긴 힘드세요. 정말 조용하고 토크가,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전동화 모델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지금 타고 있는 디젤 트럭이 마지막 트럭이긴 맞아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오래 탈 건지, 언제 전기 트럭으로, 수소 트럭으로 옮겨갈지, 이 시대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전기 트럭으로 일찍 옮겨 타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디젤 트럭을 오래 타면서 충전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좀 더 운유 시간을 줄여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동화 모델로 어차피 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타이밍인데, 그 시대는 도래하고 있고 그때는 와요. 우리가 그때 돼서 막상 생각을 하게 되면 현명하게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우왕좌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트럭커분들이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링TV 근처 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어떤 게 좋을까요?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수소전기 트럭과 전기 트럭의 엔진음이자 배기음이자 주행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